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음식 배달 앱이 그랬고요. 이번에는 택시를 지금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카카오콜 몰아주기 이 의혹 논란이 좀 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택시 단체에 이어서 경기도까지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함께 이 이야기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 택시 카카오티 블루에게만 호출을 몰아준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경기도가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더니 실제로 그렇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용어들이 조금 어색한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콜택시를 부를 때 카카오티 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인 카카오티 블루라는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즉 콜과 승객과 가까운 거리에 일반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직영 또는 이제 가맹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티 블루에다가 콜을 우선 배차한다는 논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논란, 의혹은 그동안 택시업계, 특히 일반 개인 택시 위주로 좀 꾸준히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일반 승객들도 좀 뭔가 예전에 비해서 콜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왜 일반을 불렀는데 뭐 카카오티가 오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이거는 카카오티 블루가 운행하는 지역, 도입된 지역에서 콜 건수하고 매출액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일반 택시는 콜 수수료가 무료인 반면에 카카오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차별 배차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택시라는 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독과점 문제도 그동안에 쭉 얘기가 나왔었고요. 카카오의 이제 시장 지배력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콜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이 점에 대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택시라는 대중교통, 공공재일 수밖에 없고요. 아울러서 어떤 이런 모바일 영역에서의 카카오라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시장 지배력 등등을 봤을 때 이 부분 분명히 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가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가 자기들 회사에 가맹한 그 택시에게만 콜을 몰아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좀 그 근거가 나온 겁니까? 소장님? 네, 경기도 이제 이재명 지사도 카카오 티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참전 거들었다 볼 수가 있는데요. 택시업계 일반 개인 택시업계의 편을 들어주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배달의 민족에 이어서 이제 플랫폼 시장 플랫폼 기업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제 카카오 티 블루택시가 운행 중에 있는 관내 7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카카오티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제 콜 건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카카오티가 운행하는 지역에는 배차 콜 건수가 29.9%, 무려 30%나 콜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운행 중인 지역에서는 일반 개인 택시 매출액이 13%가량 크게 줄은 반면에 카카오 티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한 3.6%가 늘어났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카카오 티가 콜 몰아주기가 사실상 드러났다. 이 통계라든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즉 카카오 모빌리티가 직영 또는 이제 가맹 택시에다가 이제 인위적인 배차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경기도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택시업계 그렇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경기도 발표에 대해
카카오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 즉각 경기도의 발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네. 나섰습니다. 입장문까지 내고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공개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 T 블루 도입 운행으로 인해서 콜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 달 대비 일반 개인 택시에 대한 콜 건수가 42%가량 2월 대비 증가했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7개 시군에 대해서 6,400명가량의 택시 기사의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공개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조사는 이제 콜을 잡은 걸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택시 기사에게 콜을 발신한 걸 따지기 때문에 이 수치상의 계산상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은 뭐 이해를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5명의 택시 기사 상대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표본 집단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또 조사가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카카오 측에서는 경기도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적고 너무 짧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자동 배차 시스템이라든지 뭐 AI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자동적으로 배치되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배차가 결정되는 네.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굳이 거기다가 인위적인 배차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인공지능, AI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근데 인공지능도 사람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양쪽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경기도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절충할 여지도 분명히 좀 없어 보이는데 이 같은 입장 그러면 어떻게 좀 조율이 될까요? 결론이 나게 될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도와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이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주장은 너무 표본 집단이 적다는 문제점. 이게 통계라는 게 일단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네. 표본 집단이 많아야 공신력이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 지적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공개한 거 아니냐. 경기도 입장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카카오 측에서는 영업상 비밀로 인해서 자료를 또 주지는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공개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인위적인 배차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달리 들어보면은 플랫폼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인위적이라는 것이 또 관점에 따라서 조금 네. 다를 수 있다. 좀 다의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 T 앱을 열었을 때 상단에 카카오 T 블루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 다음에 일반 택시가 배출되는 등 노출을 상당히 소비자가 쉽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네. 구체적인 자료, 물증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서 과연 경기도가 옳다, 아니면 카카오가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직영 또는 직접 내지는 뭐 가맹 형식으로 지금 택시 콜 사업에 뛰어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매출액은 뭐 1,000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영업 손실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즉 회사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면서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거래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뉴스 오늘에서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